청주지검 다녀왔더니 청주지검 그 차장검사가 언론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언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이것저것 떠나서. 자, 최영중이라고 하는 자가 시의원이 되기 전엔 회사원입니까? 아닙니까?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렇습니다. 회사원입니다. 철강 그 시의원이 되기 전에 회사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영장에는 회사원으로 썼죠.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의원이 되었어요. 우리 기획조정관님, 예, 영장에 이 사람이 시의원이라고 하는 건 언제 픽스에 올렸습니까? 7월 8일 날 올렸습니다. 7월 8일 날 올렸는데 그거는 7월 8일 날 여러분이 확인되었고요. 영장이 기각된 건 며칠입니까? 어떤 영장, 그 통신 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는 7월 10일 7월 10일 날 저녁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7월 8일 날 시의원인 걸 확인해서 사건 기록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출국 금지 시키면서 출국 금지 그건 영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청서라고 합니다. 출국 금지 신청서에 그 사람이 시의원이라는 걸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넣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저도 이거 뭐 팩트 체크하고 이럴 때가 아닌데 출국 금지 신청서는 오전 10시경에 넣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의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통신내역 영장을 기각한 건 저녁 몇 시입니까? 시간은 18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시경에 기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서로가 시의원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영장에 회사원이라고 써 있다며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금방 법무부 장관님이 회사원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제가 이 팩트 체크하느라고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최초 영장 신청서는 회사원으로 기재됐다고 저희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청서에 회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의원이라고 하는 건 너도 나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찰이 그 8일에 7월 8일에 시의원인 걸 체크했고요. 그리고 7월 10일 날 그 영장이 기각되는데요. 7월 10일 날 출국 금지 신청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하고요. 그냥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애고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네. 이런 성범죄가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도 만들고요. 아주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매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삭제도 다 지시합니다. 이건 완전히 N번방이고 그루밍입니다. 이건 아청법에 의해서 무기징역을 때려야 되는 인간입니다. 이럴 때 통신 내역은 이 사람이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다른 누구도 데리고 와. 너 지금 경기도니? 만날래? 온갖 것으로 다 갑니다. 다른 애를 데리고 오면 5만 원 더 줄게. 누굴 데리고 오면 더 10만 원 더 줄게. 자기가 했던 성관계 영상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죄가 생기는 거죠. 무조건 통신 내역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통신 자료 제출 요청은 이 영장 신청만큼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사 자료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신청을 안 하고 기각했다는 거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별건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러면 별건과 여죄는 뭘까요? 다른 피해자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통신 내역을 신청합니다. 하나와 이 죄가 아주 중대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또 더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통신 내역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통신영장의 내용인데요. 그럼 이게 다른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어서 이거는 통신 내역을 청구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예. 저 역시도 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게 통신 내역에 이자가 다른 자를 찾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카톡에는 소개해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내용의 아주 중대함, 사안의 중대함에다가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통신 내역을 청구하게 되면 그러면 그 통신 내역은 발부가 안 됩니까? 법원에서? 개별 사건이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이라면 발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예. 발부되어야죠. 그리고 검사는 그러면 여죄는 이렇게 바꿔서 합시다. 만약에 그럴 거면 그렇게 해야지. 이건 기각이에요. 이게 될까요? 그리고 아이가 준 카톡에 다른 사람 소개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소개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다른 죄는 없어요. 라고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으로 저는 이상해서 봤는데 지금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야, 뭐 하는 짓이야, 정말. 검찰. 사자검사가 기자간담회하고 이게 지금 잘못해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정치인이에요? 국힘당도 이렇게 안 해요. 정말. 통신영장 기각해가지고 피해자 여죄 지금 수사 못하게 해놓고는 잘못을 반성을 해야지. 기자간담회하고 사자검사가 이게 검찰이 이게 지금 공직자 맞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본건 영장으로 별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영장, 이 통신 내역 영장에서 이 통신 내역 영장은 이 피의자의 영장입니다. 네. 예, 피의자의 통신 내역입니다. 예. 이게 별건입니까? 관련성이 있으면 별건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의 통신 내역인데 이 아주 똑똑한 말인 것처럼 본건 내역으로 별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위법 수집 증거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의자의 통신 내역인데 이 피의자의 통신 내역입니다. 피의자하고 주고받은 겁니다. 제3자 것도 아니고요. 이게 별건입니까?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별건과 여죄는 뭡니까? 뭐 별거는 그 최초 저희가 구속영장이라든가 또는 뭐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발부한 그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건으로 갔을 때가 이제 별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건 그러면 네. 이런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 법정은 있으면 검사가 다른 사건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그 별건에 대한 그 수사 압수수색이라든가 별건에 기초한 기소는 좀 불법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지금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별건이 있으면 수사 의뢰해야죠. 네, 경찰이 해야 됩니다. 1차 수사.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죠, 검사가. 수사 의뢰하고 고발해야죠. 그러면 검사는 별건을 받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현재는 수사 뭐 의뢰하고 수사를 고발하게 할수 있기 되어 때문에 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지만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죠. 지금 이 피의자가 최영중이 이 아이를 성매매도 하고 성착취도 하고 성착취 물도 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통신 내역을 이것을 압수수색하면 그게 별건입니까? 뭐 별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해야 하는데 어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리고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저희한테는 이야기를 하길 그랬습니다. 단 한 줄 자해의 위험이라고 단 한 줄 써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설명하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속영장에 경찰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긴 했으나 나와서 말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유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는 적지 않았다. 아니,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긴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는 적지 않았다. 이게 앞뒷말이 맞나요? 지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적기는 했으나 거기에는 재범의 우려, 그리고 이것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등을 다 넣었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하면서 이게 기사로 나오면 경찰 바보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 보시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님도 들으시다 보면 또 현혹되실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상식으로 통신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상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아무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 거기 있는 당협위원장이 누구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의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시간을 버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당협위원장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김진모가 한 말을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사가 오염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최 의원은 미혼이라서 의외도 불륜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게 돼서 뭐 좀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본인 기본 입장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상대 여성이 아마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뭐 문제를 삼아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 여성이 이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동안에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서 기자에게는 너무 결론지어 보도하는 걸 자제해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최 의원은 미혼이라.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제가 마이크를 대지 않고 이야기할 텐데요, 아이가 중학교 생활복을 입고 만났어요. 그 사진이 증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미성년자가 몰랐다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다른 피해자가 없을 거라며 통신영장을 발려하고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나왔어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다녀오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법무부 장관님께도 여러 번 요청드렸는데,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성폭력 피해자 등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큰 개혁의 흐름 속에서, 그러나 검사들이 했던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 형사소송법에 잘 담아서, 또한 검사들도 일정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담아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잘 수사할 수 있게 담고, 그리고 일 잘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감싸기보다는 좀 그냥 상식적인 눈에서 보시면 아마 답이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절대 감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관련해 갖고 저희 다시 보고요. 어쨌든 특히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가 엄중하게 그건 조치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법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다른 왜곡된 그런 의견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다시 살펴보고 엄중하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